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 1차 시험 무료 강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9페이지 위쪽에 12번 사고 발생 후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할 텐데요.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요즘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데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한 8시간, 점심시간 빼고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부에 집중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8시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탑워치로 한번 실제로 앉아 있는 시간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도서관에 있었던 시간은 9시간인데 6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점심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스탑워치 같은 걸 하나 구입을 해서 하셔가지고, 실제로 오늘 목표는 6시간 앉아 있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거를 한 6시간, 7시간 정도 나는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한번 가보니까 스탑워치가 한 3,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실제 순수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목표를 좀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목적이 보험자의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멸실된 때에도 그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로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경우에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책임이 있고요, 보상할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아래 해설을 보시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후에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미 생긴 손해,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죠. 13번 손해액의 산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 보험자가 부담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보험 가액이죠, 의해서 이제 산정을 한다. 요거는 이득 금지의 원칙, 이익 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가를 반영한다. 감가,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신품 가격, 신가보험이죠. 신가보험, 신품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예외가 되겠죠. 그 2항에서는 제1항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해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이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득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의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로부터 손해 발생 시까지의 감가상각, 시가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반영한다. 실손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고, 이제 일부면 손해가 발생하는 분손인 경우에는 교환 가치 감소액 또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손해액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신가보험이 있는데요.
신품 가액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 신가보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제도달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설정하는 보험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도달 가액 다시 조달 안에 들어가는 가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험의 목적과 같이 생긴 거,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데 드는 금액, 비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신가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예를 한번 보시면요. 가동 유지 목적의 기계보험에서 대체 비용 담보 특별약관 아니면 자동차의 신차, 그러니까 등록한 지 한 6개월 미만인 신차의 경우에 신차 손해 담보 특별약관을 통해서 신가보험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4번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지급 지체가 있는 경우죠. 잔액이 만약에 있으면 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을 때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연히 이제 공제를 하는 게 우리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여기서 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을 때 여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보험료 지급 지체가 만약에 발생하면 최초 보험료 내고 1, 2, 3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3에서 이제 지체가 생겼습니다. 지체가 생겼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절차를 거치고 이제 해지 종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최고 기간이 이쪽에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건 지체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사고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죠.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급 기일이 여기니까요.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그런 3회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공제를 하고 보상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해설에 이제 지급받지 아니한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풋납에서 제1회 보험료 납부 이후 계속보험료의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15번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시겠습니다. 면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그 앞쪽에서 우리가 보험계약자 측의 고중 계피수 할 때 이제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럴 때 하고 이제 전쟁과 같은 이제 면책사유 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하 그리고 자연 소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하자, 성질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 사고의 객체, 여기 지금 손해보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피보험자의 재산,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의 목적이라고 여러 번 공부를 했었고요. 이런 이제 보험의 목적의 그 고유한 성질이나 하자, 자연 소모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해설을 보시면 보험계약법에서는 이제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중과실, 고중 계피수죠.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고 전쟁과 같은 이제 면책 사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면책 사유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6번 보험 목적의 양도 보시겠습니다. 보험 이전이 됐다는 거죠. 양도라는 것은 그 1항을 보시면 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승계도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양도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양도인이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양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피보험자. 이렇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관한 이제 권리 의무는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승계는 여기서 말하는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물건을 매매와 같이 이런 특정한 물건을 특정 승계 방식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승계라고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정 승계, 특정한 물건을 이제 승계하는 거니까 요건 매매 이런 것들이죠. 매매. 그리고 또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가 있는데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속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부모님의 그 모든 것,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의무, 그러니까 재산도 이제 권리 같은 이제 재산도 그 승계를 받는 거지만 의무, 빚이 있다면 빚도 승계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포괄 승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승계는 이제 포괄 승계는 포함되지 않고 특정 승계 이런 것만 이제 승계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보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 보험 목적의 양도인 피보험자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자는 양도인하고 양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지 의무를 주는 것은 이제 보험자가 이런 보험의 목적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는 것이죠. 아래쪽에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가에 보시면 의의가 있는데요. 상법 679조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 규정을 이제 위반한 그런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공소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목적의 양도와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에 이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으로 이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의 승계 추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보험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험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험의 목적이 이제 물건이어야 됩니다. 물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물권 변동에 의해서 이제 특정 승계 방식으로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된다. 그리고 다에 보시면 이전되는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그 보험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지급 의무라든가 각종 통지 의무 이런 것들로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하고 양수인의 경우에는 그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위험이 이제 변경 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쪽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이제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것만으로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위험이 현저하게 이제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면 그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이제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한다든가 계약을 해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하본에 보시면 보험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손해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통, 유발, 경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경감이 해당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할 때 고통, 유발, 경감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걸 방지, 해서 이제 손해 방지 의무, 요걸로 이제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 유발, 방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그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 비용이 손해 방지 비용이 보상액의 합과 그 보험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더라도 그 보험자가 이렇게 열심히 계피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비, 유익비가 나오는데요. 이제 필요비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비용을 필요비라고 얘기하고요.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보험의 목적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이렇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비용을 이제 유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교체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보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요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에 반해서 유익비의 경우에는 없었던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를 이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재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제 방화벽을 이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익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손해 방지 비용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제 생기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에 생기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생기는 의무. 그래서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의무는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 뒤쪽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공부를 할 때 농업재해보험법 재해보험법 보시면 사고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 의무. 요거는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건데요. 요거랑 다른 거죠. 손해 방지 의무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가에 보시면 손해 방지 의무의 의의가 있는데요. 그 손해 방지 의무는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 계약자 측에서 보험 사고로 인해 손해의 발생을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손해 방지 의무가 있는데요.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런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나에 보시면 의무의 발생 시기가 있는데요. 그 손해 방지 의무는 보험 사고의 발생을 전제한다. 보험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이렇게 발생 후에 의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의무가 이제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면 그것도 이제 피보험자가 손해 그 방지 의무를 이제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답번에 보시면 손해방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데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제 계피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손해보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연히 이제 보험자가 되겠죠. 보험자가 이제 부담을 한다. 그리고 공동 불법 그 행위자들이 각각 보험에 가입을 하여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불법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그런 행위를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공동 불법 행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부만 그걸 상환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번 보시면 손해방지 비용의 범위가 있는데요. 그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뭐 필요비, 유익비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죠. 대법원 판례에 해당됩니다. 그 18번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이거는 뭐 잔존물 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보험계약법에서는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위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라고 있는데요. 이 보험자 대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8번에 있는 잔존물 대위가 있고요. 잔존물 대위. 그리고 19번에 있는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해준 다음에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 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그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이제 보험자가 가지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잔존물 대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해서 그것을 보험자가 대신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건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보험자가 대신 가지게 되는 것을 청구권 대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이 되었습니다. 멸실이 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을 하였다. 조건이 전부를 지급해야 됩니다. 일부는 안 되고요. 전부를 이제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하지만 보험 가액의 일부의 보험을 붙인 경우,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부보율이죠. 부보율대로 이제 비례보상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례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멸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멸실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소멸한 것을 멸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이제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로서의 가치는 이제 0이 된 거죠. 가치는 0이 되었지만 나머지 이제 고철이 남아 있습니다. 고철이 남아 있는 거죠. 고철은 또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멸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멸실되었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이제 보험자가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한 경우에 이 보험자가 이제 그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부를 다 보험금으로 받았는데 고철도 만약에 피보험자가 가지게 되면 이득 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겠죠.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고철이 잔존물이 되는데요.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의 지위는 보험자가 대신한다. 그래서 대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 부보율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해설을 보시면 그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보험금을 했을 때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잔존물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얻거나, 요거를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잔존물 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득을 추가적으로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이렇게 대신하는 것을 이제 청구권 대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 보험 대위권의 취득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 대위권의 취득 시기. 그 잔존물 대위에 의한 권리 취득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서 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뭐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같은 대항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연히 바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한번 여백에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이제 지급받기 전에 잔존물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대위권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 처분 행위는 유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반에서 이제 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받은 후에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벌써 대위권이 자동적으로 이제 보험자에게 넘어간 상태죠. 넘어간 상태에서 잔존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러한 처분 행위의 경우에는 무권리자, 피보험자가 이제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인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돼서 이런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19번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